38선 서쪽 끝 옹진반도는 해주만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지역으로 국군 독립 17연대 중심의 옹진지구 전투사령부가 45km에 이르는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옹진반도는 전투 중심이 7에서 8km에 불과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계지대, 주저항선, 최후저항선과 같은 2중 3중 방어지대를 설치할 수 없어서 38선 남쪽의 두락산, 412고지, 충무고지, 녹달산, 까치산, 초동을 연결하는 선이 주저항선이자 최후저항선으로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사전에 수립한 옹진반도 방어계획은 첫째, 소규모 분쟁 시에는 북한군에게 손실을 입히면서 38선을 고수하고, 둘째, 국지적인 침공의 경우에는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에서 방어하며, 셋째, 전면 공격의 경우에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침 직전 옹진반도를 방어하는 국군 병력은 독립 17연대 2719명, 칠포병대대 526명, 대전차포중대 129명 등 전투병력 3374명과 여기에 지원부대 병력 300명을 합쳐 총 3600여 명이었습니다. 주요 화기로는 105mm M3 곡사포 15문, 57mm 대전차포 6문, 81mm 박격포 12문, 60mm 박격포 18문, 2.36인치 로켓포 60문, 각종 기관총 25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부는 옹진지구 전투사령관 겸 17연대장인 백인엽 대령, 1대 대장 김희태 소령, 2대 대장 송우림 소령, 3대 대장 오익경 소령, 7포병대 대장 박정호 소령, 대전차포중대장 노경억 대위, 공병대장 박준희 중위, 야전병원장 지세강 대위, 병참보급소장 신성균 소령, 헌병대장 함성열 대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38선 방어에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대로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면서 2개월마다 부대를 교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백인엽 대령은 연대본부를 강령에서 옹진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옹진광산의 폐시설로 옮기고 각 대대본부는 천막으로 중대급 이하는 진내에 벙커를 구축하였으며 연대의 전 병력은 물론 농한기를 맞은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얼어붙은 땅을 파내고 교통호와 산병호를 구축함으로써 방어진지를 강화했습니다. 북한군이 침공할 경우 옹진반도 동북쪽 취하에서 강령과 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적의 주력이 밀고 내려올 것이라 판단한 백인엽 대령은 북한군의 주력이 강령 또는 양원을 점령할 경우 연대의 병력이 동서로 양분되고 철수로가 차단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해 동북쪽 방어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에는 예비대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옹진반도 방어태세를 정비한 백인엽 대령은 육군본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옹진반도 전면의 적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적이 조만간 옹진반도를 침공할 것 같으니 병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8선) 서쪽 끝인 옹진반도와 연안반도를 침공한 북한군은 7개 대대로 구성된 3경비여단과 6사단 14연대, 치안대대 등 총 11개 대대 규모로 병력은 11,000명이었습니다. 주요 화기로는 122mm 곡사포 4문, 76mm 곡사포 32문, 76mm 자주포 5문, 45mm 대전차포 45문, 120mm 박격포 16문, 82mm 박격포 95문 등 총 197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끝에서 개성 서북쪽 배천까지 옹진반도와 연안반도에 대한 공격을 지휘한 북한군 3경비여단장 최연 소장은 사령부를 옹진 북쪽 22km 지점인 죽천에 두고 옹진 서북쪽에 5대대와 6대대, 옹진 북쪽에 2대대와 4대대, 옹진 동북쪽 취하에는 6사단으로부터 배속받은 14연대를 배치하고 예비대인 7대대는 사령부가 있는 죽천에 주둔시켰습니다. 옹진반도 서쪽 연안반도에는 청담 북쪽에 치안대대, 연안 북쪽에 3대대, 배천 북쪽에 1대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북한군은 옹진반도와 연안반도를 빠르게 장악한 다음 연백 개성 문산 방면으로 병력을 전환하여 서울 공격을 지원한다는 작전 계획에 따라 6월 25일 옹진읍과 연안읍을 점령하고 공격 2일차인 6월 26일에는 옹진반도와 연안반도 점령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녹달산에서 서해안까지 27km는 김희태 소령의 일대대,
녹달산에서 해주만 초동까지 18km는 오익경 소령의 3대대가 방어하고 송오림 소령의 2대대는 예비대로서 연대본부가 있는 옹진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칠포병대대는 1개 포대씩을, 대전차포중대는 1개 소대씩을 전선의 1대대와 3대대에 각각 배속시키고 잔여 포병부대는 예비전력으로 연대본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국군보다 병력은 3배, 화력은 4배 우세한 북한군의 옹진반도 공격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1대대가 방어하는 자동지역과 3대대가 방어하는 까치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준비 포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전 5시 포격을 멈추고 삼경비여단 4개 대대와 14연대가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연안반도에서도 3개 대대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옹진반도 서쪽을 방어하는 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은 대대본부를 마연해 두고 3중대는 충무고지, 2중대는 은동과 두락산 사이에 전개하고 4중대의 박격포 2문을 3중대에, 4문은 2중대에, 기관총소대는 2중대와 3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하였으며 7포병대대에서 배속받은 3포대는 동곡동에 포진하여 주로 충무고지 은동간을 엄호하게 하고 김동근 중위가 지휘하는 3대전차포대는 대대본부가 있는 마연에서 태탄 옹진 도로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6월 25일 오전 4시 15분 적의 포성에 잠이 깬 1대 대장 김희태 소령은 포격이 심상치 않자 급히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대장은 작전관 김희재 중위로부터 오전 4시부터 적이 포격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낙탄 빈도가 심하고 대대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방에 배치된 2중대와 3중대에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 포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 는 지시를 내립니다. 오전 4시 30분 3중대장으로부터 중대 왼쪽 토끼고지의 사각지대에 적 1개 소대 병력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놈들을 남김없이 생포할 터이니 잘 지켜보고 있으라. 내가 직접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평소 적색분자 체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갑 20개를 지프에 싣고 3중대 본부가 있는 자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대장 김희태 소령이 자동에 도착했을 때 3중대 본부 벙커는 파괴되고 본부대원들도 볼 수 없었으며 토끼고지 방향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토끼고지를 향해 700m가량 달려갔을 때 부상자를 부축한 3중대원들이 내려오면서 적 대대병력의 공격으로 이소대장 김호경 소위가 전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희태 소령은 그제야 수주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북한군의 움직임이 침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2km 떨어진 대대본부로 달려가 오전 5시 30분 예비대인 강은덕 대위의 1중대에 자동지역으로 전투 배치를 명령하고 연대에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전 6시 대대장은 1중대의 출동을 확인하고서도 흥분이 진정되지 않은 표정으로 1중대를 직접 지휘하겠다. 라고 하며 10여 미터를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대장 김희태 소령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대장은 적이 쏜 82mm 박격포의 직격탄에 맞아 산화했으며 팔목에 찼던 시계만 남아서 그의 전령에게 전해졌는데 이때가 오전 6시 10분이었습니다. 좌측 전방에 배치된 2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공격 준비 포격으로 순식간에 방어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를 지나면서 2중대장 한혁중위는 은동 정면에서 1개 대대, 두락산 정면에서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과 교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대대와의 통신이 단절되었습니다. 유무선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2중대의 각 소대는 물밀듯이 밀어닥친 2개 대대 규모의 적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투를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소대장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소대장 빈구현 중위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은 오전 5시 38선을 넘어 은동을 방어하는 1소대를 유린하고 5시 40분에는 2소대 전면을 급습하였으나 소대는 보유화력을 집중해 1파를 물리쳤고 그 기세로 5파까지 격퇴했다. 이 전투로 소대에서는 5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탄도 바닥이 났다. 3소대가 방어하는 두락산의 적기가 펄럭이고 소대 전면의 도로에는 기마대를 선두로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유유히 중대본부가 있는 옹진 서북쪽 유성동을 향해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우측 전방에 배치된 3중대도 적의 공격 준비 포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중대장은
토끼고지의 이소대장 김호경 소위로부터 적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전 5시 중대본부를 떠나 토끼고지로 향했습니다. 3소대장 윤종한 중위는 이날 오전 4시 적의 포격은 중대본부를 포함한 이소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오전 5시에 유무선 통신이 단절되었고 오전 6시 적 대병력이 침공하여 소대 진지를 유린한 후 자동으로 남하하고 있었으며 중대장과 이소대장 그리고 기관총소대장이 전사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3중대의 5일선인 3소대를 지원한 박격포 소대장 이용근 중위는 내문에 81mm 박격포를 마연에 방열하고 벌겋게 달아오른 포신에 물을 부어가며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포격을 가했으며 이때 소모한 포탄이 2.5톤 트럭 2대 분량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6시 일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1중대가 대대본부 동측 능선을 따라 오전 7시 30분에 자동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북한군이 대대본부를 점령한 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안개가 짙어 원거리 관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했으나 날이 밝으면서 포위망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고 진퇴양난에 빠진 1중대는 앞뒤에서 공격해오는 적과 홀로 2시간이 넘는 혈투를 치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지원군인 2대대가 도착하여 역습을 시작하면서 공격하던 적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으며 퇴각하는 북한군을 2대대 5중대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중대는 5중대와 함께 2대 대장 송우림 소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역습에 참여했습니다. 옹진반도 동쪽을 방어하는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은 대대본부를 강령에 두고 11중대를 초동 우영간에 9중대를 까치산에 그리고 10중대를 녹달산에 각각 배치하고 12중대의 박격포는 각 소총중대에 2문씩 기관총소대는 9중대와 10중대에 1개 분대씩 배속하였습니다. 7포병대대로부터 배속받은 2포대는 도동에서 대대를 지원하게 하고 대전차포소대는 9중대에 배속하여 9중대의 좌우 측면에서 취하에 이르는 도로를 견제하게 하였습니다. 오전 4시 적색과 녹색의 신호탄이 공중에 떠오르는 동시에 포탄이 장렬하면서 고요한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까치산의 대대관측소에 있던 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포격이라 생각했지만 곧 적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인해 예하 중대의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예하 중대에 적의 공격이 예상되니 경계를 철저히 하라. 적이 나타나면 진전에서 저지,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 전선의 심각한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105mm 곡사포 운영은 미군 고문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고문관의 승인이 있어야 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한 것은 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의 미군 고문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연대장의 포격 요청을 즉각 승인하였으며 7포병대대 예하의 각 포대에서는 오전 5시를 기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3대대는 적의 집중 포격으로 오전 5시 30분 대대관측소가 파괴되는 동시에 유무선 통신기기가 파손되었습니다. 오익경 소령은 인접해 있던 9중대의 무전기로 예하 중대와는 겨우 연락을 유지했으나 연대와는 통신이 단절되어 상황 보고나 구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예하 중대들은 안개 속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4연대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취하에서 출발해 강령과 양원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침공했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북한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38선에서 1에서 2km 이상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상황이라 3대대 예하 중대들은 각 진지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대대의 각 중대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쪽으로 분산되어 철수하였고 까치산에서 9중대와 함께 석계리로 철수한 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오전 8시 9중대장의 무전기로 각 중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북한군의 주 공격로에서 벗어나 있던 10중대는 녹달산에서 건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중대는 우연 남쪽의 217고지, 9중대 1개 소대는 석계리, 2개 소대는 치마산 등으로 분산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은 강령과 양원 북쪽에서 적군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1중대는 판서에서, 9중대는 석계리에서, 10중대는 치마산에서 각각 진지를 편성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전 9시 30분 치마산 서쪽 능선의 진지를 편성한 10중대는
10시 40분. 1소대장의 자주포 발견 신호에 따라 모든 화력을 동원해 자주포 파괴에 집중했으나 오히려 적의 포격에 제압당하여 장갑차 한 대만을 파괴한 뒤 각계 분산되었습니다. 석계리 북쪽 200고지의 진지를 편성한 구중대는 오전 11시 적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석계리 입구에 다다르자 포탑 위에 적을 사살하고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2.36인치 로켓포로 선두 자주포를 명중시키고 후속하는 장갑차 2대를 파괴하였지만 적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강령으로 철수했습니다. 11중대는 오전 11시 30분 구중대를 돌파하고 방어진지 정면에 나타난 적 자주포의 공격을 받자 응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예비대인 2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하중대를 차량에 탑승시켜 오전 6시 40분에 출동했습니다. 2대 대장 송오림 소령은 수대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을 공격 개시선으로 정하고 오전 7시 5중대를 도로 우측에 7중대를 좌측에 전개시킨 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대대 본부로 진입한 북한군은 불을 지르면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대대관측소로 정한 마연 도로변에는 4중대의 81mm 박격포 4문과 대전차포 2문, 8중대의 박격포 6문, 그리고 7포병대대의 105mm 곡사포 5문이 방렬하고 있었습니다. 17문의 야포와 박격포가 1대대 연병장을 목표로 일제히 포격을 시작하자 북한군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져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북한군에게 일격을 가한 대대장은 5중대에게 적을 추격하게 하고 7중대는 사동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오전 9시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마연관측소에 와서 대대의 작전을 격려하고 3대대의 전황이 위급하니 한 개 중대를 차출해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승세를 잡고 공격 중에 있는 중대를 뺄 수 없었던 송오림 소령은 8중대의 박격포 소대와 105mm 곡사포 부대인 3포대만을 강령으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2대 대관측소를 1대대 본부 동측 능선으로 옮긴 송오림 소령이 반격하는 5중대의 전투를 독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총탄이 날아와 대대장의 왼쪽 얼굴을 스치면서 귀를 관통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대대장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 지휘하였으며 오후 2시에는 5중대를 자동으로 7중대는 사동으로 각각 진출시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 무렵 정훈 장교가 연대장이 서명한 철수명령서를 가져와 말하기를 지금 적은 대병력으로 옹진 전역을 휩쓸고 곧 양원에 도달할 예정이며 연대본부는 12시에 강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전하며 철수를 서두르게 합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송오림 소령은 철수명령에 크게 반발하지만 곧 전황을 깨닫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 5중대에게 선발대로서 철수로를 개척하라고 지시하고 정보장교에게 7중대와 1대대의 각 중대에도 철수명령을 전달하게 합니다. 5중대장 김교석 중위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를 마연으로 철수시켜 선임장교 겸 화기소대장에게 병력을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2소대장과 2개 분대 병력을 2.5톤 차량에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보리밭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의 기습사격을 받아 중대장을 포함한 5명이 전사하고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소대장 류흥식 소위를 비롯한 생존자 15명은 남쪽 해안으로 철수했습니다. 화기소대장 권정용 중위가 지휘한 5중대 2개 소대 병력은 해안을 따라 철수하여 오후 8시 중기동에 도착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5중대는 6월 25일 전투에서 3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와 각종 장비를 노획하였으나 중대장 포함 20여 명이 전사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7중대는 은동으로부터 침공한 적을 격퇴한 후 오후 1시에 중대의 제1목표인 사동을 확보하고 제2목표인 은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정비하던 중 오후 2시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접적을 유지하고 있는 1소대를 어무부대로 지정하고 8중대 2기관총소대, 화기소대, 2소대, 3소대 순으로 철수하였습니다. 8중대는 1기관총소대를 5중대에, 2기관총소대를 7중대에 각각 배속하고 전선의 탄약과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가 12시 연대본부가 철수할 때 빈 건물에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쪽지를 붙이고 오후 3시 전선에서 철수한 1기관 총소대와 기타 병력 등 70명과 함께 오후 9시 사고제 도착,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17연대는 중과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였으나 자주포와 장갑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개전 8시간 만인 12시경 양원을 점령당하면서 부대가 동서로 양분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한개 소총중대와 105mm 곡사포 포대, 81mm 박격포 소대를 동원하여 북한군을 강령 북쪽에서 저지함으로써 서쪽의 1대대와 2대대의 철수로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동쪽의 3대대가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와해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백인엽 대령은 서쪽에 고립된 1대대와 2대대는 송우림 소령의 지휘하에 사고지로 이동하여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연대본부와 3대대는 부포를 통한 해상철수를 추진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전선에서 각계 분산되었던 3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강령의 대대본부에 집결하여 재편성을 거친 3대대는 강령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방어에 유리한 중기동 죽교리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습니다.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의 지휘하에 중기동의 방어진지가 구축되는 동안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캘리버 50 중기관총이 거치된 4분의 3톤 트럭에 탑승한 후 대전 차포중대장 노경옥 대위를 지휘, 내문의 대전 차포를 강령 하천 동쪽에 배치하여 적의 기갑부대를 기다리게 합니다. 북한군의 자주포가 강령 입구에 도착하자 내문의 대전 차포가 SU-76 자주포의 측면을 향해 동시에 불을 뿜으면서 3대의 자주포와 2대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포격으로 무한궤도가 끊어진 자주포에서 탈출하려던 북한군들은 중기관총에 의해 사살됩니다. 옹진 전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주포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린 백인엽 대령은 대전 차포 중대를 중기동 후방으로 철수시켜 부포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합니다. 백인엽 대령은 옹진을 탈취한 북한군이 여세를 몰아 계속 공격을 강행한다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현재의 병력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군이 야간 기습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105mm 곡사포와 박격포를 동원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요란 사격을 실시하게 하고 가용한 차량을 동원하여 라이트를 켠 채 중기동까지 이동한 후 라이트를 끄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여 병력이 증원되는 것처럼 보이게 적을 기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작전이 주요했는지 6월 25일 밤 북한군의 야습은 없었고 이 모습을 본 인근 주민이나 아군의 사기까지 고무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오후 11시 30분 병력을 철수시킬 해군 LST-80이람이 부포항에 접안을 합니다. 26일 오전 0시 30분 전선으로 돌아간 연대장은 3대 대장과 포병대 대장에게 철수를 위한 해군 함정이 도착해 있음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시간을 기해 병력을 철수한다. 각 부대는 적에게 사격을 계속 실시하면서 한 개 중대씩 차량으로 철수하라. 부포까지는 달빛을 이용하고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라. 각 부대는 사격과 포격을 지속하며 오전 1시부터 한 개 중대씩 철수를 시작하여 오전 5시에는 3대대의 한 개 중대, 포병대대의 한 개 포대와 대전차포중대를 제외한 전 병력이 철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전 5시 북한군이 공세를 재개하자 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남아있던 11중대를 도보로 철수하게 하는 한편 105mm 곡사포와 대전차포로 포격을 계속해 적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철수했습니다. (6월 26일) 아침 LST-80이람은 썰물로 인해 부포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 닻을 내리고 철수병력은 80이람의 단정 4척과 어선 등의 20명에서 50명씩 승선하여 LST로 옮겨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포에서는 연대 참모들이 가져갈 수 없는 차량과 보급품 등을 소각하고 파기하면서 연대장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부포에 도착했을 때는 연대 참모 등 100여 명을 제외한 모든 병력이 철수를 완료한 후였으며 멀리 바다 위에는 2척의 LST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정보주임 유창훈 대위를 시켜 한 척의 LST는 사고지로 보내 1대대와 2대대 병력을 수송하게 하고 부두에 정렬하고 있는 105mm 곡사포와 대전차포는 분해하여 바닷속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부포항 주변으로 적의 포탄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최종 철수 병력을 실은 어선들이 연대장의 승선을 기다리며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엽 대령은 칠포병대 대장 박정호 소령과 함께 아직 파기하지 않은 한문의 105mm 곡사포로 적의 접근로를 향해 포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포화가 더욱 치열해지고 멀리 바다 위에까지 포탄이 날아가자 백인엽 대령은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내가 너희들의 철수를 엄호하겠다. 라고 말하고 박정호 소령에게 포탄을 장전하도록 하면서 직접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연대장의 결심을 꺾지 못한 3대 대장과 연대 참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전 11시 부포항을 떠나 대기하고 있는 LST로 향했습니다. 최종 철수하는 선박이 위험지대 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백인엽 대령은 남은 한문의 곡사포를 분해하여 바닷속으로 밀어넣고 방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에 권총으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박정호 소령이 연대장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 후위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연대장을 진정시킨 다음 인근의 섬까지 수영으로 건너가 조각배 한 척을 끌고 왔습니다. 백인엽 대령과 박정호 소령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6월 26일 오후 2시 망망대해로 밀려가다가 어선의 구조를 받고 그날 오후 7시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백인엽 대령이 연평도 향토방위 대원들과 함께 연평도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해안에 정박한 군함 2척에서 내린 해군 장교 2명이 사령관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두 해군 장교는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백인엽 대령을 구출하라는 특명을 받은 JMS 302 함장 연봉생 대위와 JMS 307 함장 백운기 대위였습니다. 백인엽 대령과 부하 41명은 해군 소해정의 구출을 받고 27일 오전 2시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철수했습니다. 6월 27일 오전 8시 인천에 상륙한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육군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과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철수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성모 장관이 총참모장에게 17연대는 대전에 피난 중인 정부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17연대는 새로운 임무를 띠고 대전 선화국민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17연대를 김포반도나 미아리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신성모 장관의 지시로 임무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사곳으로 철수한 1대대와 2대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유창훈 대위는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한 척의 LST로 옮겨 타고 사곳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배는 해군 함정이 아니라 부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타고 온 해양대학 실습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곳항 앞바다에 도착한 유창훈 대위는 망원경으로 부두를 세밀하게 관찰하였으나 순찰하는 북한군의 기마대만 보일 뿐 1대대와 2대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돌려 인천으로 철수했습니다. 연대 예비대인 2대대의 송오림 소령은 1대대 방어지역으로 침공한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오후 2시에는 전선을 회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연대에 탄약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시각은 이미 연대본부가 강령으로 철수한 후였습니다. 북한군 6사단 14연대가 양원을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옹진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고 북쪽에서 삼경비여단이 옹진 방향으로 협공을 해오는 상황에서 송오림 소령은 오후 2시 30분 전 부대의 냉정리로 집결하라는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송오림 소령은 냉정리에서 강령으로 철수하고자 하였으나 북한군 자주포 4대가 양원 삼거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2대대와 건재가 흐트러진 1대대, 3대대 및 연대본부 병력을 통합지 위하여 사곳으로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7대의 2.5톤 트럭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선두 5대에는 전투병력, 2대에는 부상자를 싣고 탄약차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박주용 대위가 지휘하는 차량을 선두로 옹진시가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각 차량의 기관총과 소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하면서 돌파해 나아갔고 조경학 중위가 지휘하는 도보 부대들은 옹진시가지를 피해 집결지에서 바로 연근산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박주용 대위의 차량과 부대가 폐허로 변한 시가지로 돌진하면서 사격을 가하자 선발대로 보이는 북한군들은 당황하여 미처 응사도 못하고 진군해왔던 방향을 거슬러 도주했습니다. 차량을 사곳으로 나가는 삼거리에 정차하게 하고 병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후속 차량과 도보부대의 이동을 엄호하고 있던 송오림 소령은
오후 6시경 1대대와 2대대는 송우림 소령의 지휘하에 사곳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후 7시 30분 차량화 부대가 연근산에서 도보부대와 합세하였을 때에는 4중대의 1개 소대와 7중대의 2개 소대, 기타 개별적으로 철수한 병력이 모여들어 총 70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송우림 소령은 본대를 4곳으로 철수시키면서 7중대와 4중대의 박격포 소대를 연근산에 잔류시켜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한 포격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양명동에는 1중대를 배치하여 4곳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4곳은 작은 항구로 암석이 깔려 있어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는 없었지만 수산물 집산지로 어선들이 많았으나 이날은 오전부터 각 기관원들과 그 가족들이 피난하는 데 동원이 되어 배가 한 척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진 사고탕은 군인, 경찰, 피난민들이 서로 배를 찾느라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송우림 소령은 큰 소리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권총을 꺼내들고 공중을 향하여 연속 5발을 쏘며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제563부대장 송우림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안전을 내가 맡을 터이니 떠들지 말고 내 명령에 복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군인, 경찰, 민간인을 따로따로 정렬하게 하여 질서를 바로 잡았는데 군 병력은 경계를 서는 1중대를 제외하고도 11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서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진 경감이라는 경찰 간부가 찾아와 이 건너 용호도에 지서용 경비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내라고 하여도 보내주지 않으니 대대장께서 요청해 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용호지서 주임을 전화로 호출하여 내가 제563부대장 송우림이다. 여기에 군경 민을 합쳐 2000명이 있는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만일 내가 배를 늦게 보내거나 안 보내서 적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경우 너는 역적이 되고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설득을 통해 지서주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를 위해 도착한 대성호는 배수톤수 20톤의 소형 기관선으로 90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대성호는 선주 이문근을 포함한 선원 가족들을 태우고 오후 11시에 용호도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일부 선원의 승선 지연으로 대기하던 중 지서주임이 찾아와 우선 국군 장병부터 안전지대로 옮겨야 하니 빨리 짐들을 내리고 사곳으로 가자는 독촉을 이기지 못해 사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곳에 집결한 병력은 1300여 명으로 경찰과 민간인을 합치면 2000명에 달했습니다. 수용인원이 90명인 대성으로 용호도까지 해상 1km를 왕복하려면 30분이 소요되는데 적을 지척에 두고 20여 회를 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송우림 소령은 안전을 고려하여 1회에 80명씩 태우고 하선 시에는 선착장이 아닌 수면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원활한 철수를 위해 머리에 입은 총상의 고통을 참으며 매회 직접 선두에서 지휘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7시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과 경찰의 해상철수가 끝나고 경계병력인 백경석 중위의 1중대가 승선할 무렵부터는 적의 포탄이 부두에도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1중대의 해상철수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낙탄 빈도가 심해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던 500여 명의 피난민은 철수시키지 못하고 맙니다. 용호도로 철수한 장병들은 용호지서 주임 김두의 경사의 배려로 2일 만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송우림 소령은 보급관 박원근 중위에게 철수를 위한 배를 구해오라 지시합니다. 오전 9시 대성호를 타고 나간 박원근 중위는 20톤급 기관선 한 척과 대형화물 운반선 6척을 끌고 오후 1시에 돌아왔습니다. 기관선 한 척에 화물선 3척씩을 로프로 연결하여 각 화물선에 200명씩을, 기관선에는 환자와 김두의 경사 및 대성호 선원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오후 3시 부포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뒤 부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쏜살같이 다가오며 고함을 지르는 소형 선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배에는 3대대 병사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부포는 적에게 점령되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방향을 연평도로 바꾸었습니다. 철수선단은 거친 물결과 심한 비바람으로 로프가 끊어지고 배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물을 철모로 퍼내는 고난을 겪으며 항해를 계속해 6월 27일 오전 7시에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에서 식사를 하고 한 척의 기관선을 더 동원하여 총 3척의 기관선에
병력 수송선 2척씩을 연결하여 오후 8시 연평도를 떠난 철수선단은 28일 오전 6시 인천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군경 1,500명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공로가 큰 김두의 경사와 대성우 선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송오림 소령은 오후 8시 항로를 남쪽으로 정하고 항해하던 중 덕적도 근해에서 YMS 513함을 만나 본대가 대전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배를 군산으로 돌리게 하여 29일 오전 7시에 상륙하였고 군산에서 열차를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하여 집결지인 선화국민학교에서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뒤늦게 인천에 도착한 철수선단은 경찰이 주선한 차량으로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일부는 선편으로 당진에 상륙하여 6월 30일 선화국민학교에 합류함으로써 6일에 걸친 17연대의 철수가 종료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대전에 집결한 병력은 모두 2180명으로 전쟁 발발 전에 81%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17연대는 옹진반도 전투에서 적사살 581명, 자주포 5대와 장갑차 5대 파괴, 82mm 박격포 한문 노획 등의 성과를 거두고 전사 113명, 부상 371명, 실종 64명 등의 병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유 장비 중 해상철수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야포, 중화기, 탄약과 차량 등은 모두 상실했습니다. 적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은 미미했고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려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먼저 침공했다는 북침론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해주 진공설과 옹진 포격설을 들고 있습니다. 해주 진공설은 개전 1인 6월 25일 옹진의 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발표였으나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보는 합동통신 최기덕 기자가 옹진반도에서 백인엽 대령과 만난 다음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 가거든 이 말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백인여비는 부대를 지휘하여 해주로 진격하겠다고. 라는 백인엽 대령의 말을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에게 전한 것이 방송 과정에서 해주 진격으로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인엽 대령은 최기덕 기자가 연대를 방문했을 때는 전세가 긴박한 상황으로 기자와 장황하게 얘기할 여유도 없었으며 해주진공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든 이 보도는 북한이 북침론을 날조하는데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옹진 포격설. 북한은 6.25 전쟁의 개전 책임을 옹진반도의 국군이 6월 23일부터 북한 땅인 음파산과 가천면 일대를 105mm 곡사포와 81mm 박격포로 포격하여 자신들이 25일에 반격을 시작한 것이라는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00여 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발표가 평양발 AFP 특보, 조선중앙통신사, 건설통신 등을 통해 26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교도통신사 등에서 보도되었습니다. 17연대에는 브라운 중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 고문관 5명이 파견되어 군사 부문에 대한 자문은 물론 각종 포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포탄 사용에 앞서 이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옹진반도의 일개 연대장이 육군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파견되어 있는 미군 고문관들도 모르게 독단으로 7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유엔 한국위원단 일행이 6월 23일 17연대를 방문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